손익분기점이 약 20억 달러, 하나로 약 2조 5천억에 달한다는 아바타 물의 길. 현재 월드와이드 성적 21억 달러를 돌파하며 무려 전세계 흥행 순위 4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3위를 기록한 타이타닉은 재개봉을 하였는데요. 과연 3위는 누가 될지, 뭐가 됐든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은 아바타 물의 길이 전세계 흥행 순위 3위 혹은 4위를 해야지 수익이 난다고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4위를 달성했습니다. 이제 아바타를 기다리기만 하면 될 것 같죠? 이제는 3위인 타이타닉을 넘을 수 있을지 기대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물론 개봉한 지 2달 가까이 되었지만 아직 상영을 진행하고 있죠. 현재는 8년 만에 돌아온 매직 마이클 세 번째 시리즈, 매직 마이클 라스트 댄스, 할머니 사총사가 슈퍼볼로 가서 상대 최고 선수 톰 브래디를 보러 간다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할머니들의 스포츠 로드 무비 에리 포 브래디와 같은 작품들이 공개되며 아바타가 주춤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3위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3위를 차지하고 있는 타이타닉은 25주년을 맞아 4K 3D HDR로 재개봉을 했습니다. 진짜 영리한 선택이라고 느껴지는 게 아바타 물의 길이 최근 개봉하면서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의 이전 작품들이 다시 언급되고 3D 간들이 재가동을 했죠. 또 아바타, 슬램덩크와 같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작품들이 흥행하고 있습니다. 타이타닉 재개봉을 극장에서 체험해보니 25년 전 작품이라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3D라서 그런지 마치 새 작품을 보는 것 같고 특히 후반부 몰아치는 스펙터클한 상황들은 긴장감을 불러일으키죠. 이런 작품을 재개봉을 통해서 새로 경험할 수 있다니 정말 기쁘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사실 이번이 우리나라에서만 세 번째 재개봉입니다. 해외에선 1997년 12월에 공개된 타이타닉은 우리나라에서 1998년 2월로 처음 개봉했고 2012년 IMAX 3D 재개봉을 두 번째로 20주년 기념으로 해외에서 2017년 12월, 우리나라에서 2018년 2월 4K 재개봉을 세 번째, 현재 해외와 우리나라 모두 25주년 기념 2023년 2월 재개봉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20주년 다음에 25주년 개봉, 그리고 해외 기준에선 25주년이 2022년인데 왜 2023년 2월에 다 같이 개봉하는 걸까 싶은데요. 물론 당연히 아바타와 겹쳐서는 안 되지만요. 감독님께서는 그 이유를 인터뷰에서 밝히셨습니다. 50주년까지 새가 있을지 모르겠고 그럼 25주년은 왜 안 되나 싶으셨답니다. 이번 25주년을 통해서 타이타닉을 극장에서 본 적 없는 세대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고 타이타닉의 향수를 가지고 있거나 또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재개봉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날짜를 정하는 것이 그 다음 문제였는데요. 과거 1997년 12월 19일 크리스마스 이전에 개봉한 것인데 개봉 후 가장 높은 흥행했던 달이 발렌타인데이였다고 합니다. 사랑을 말하는 영화이기에 당연해 보이기도 하지만 개봉한 지 2달 가까이 지났는데 높은 수익을 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죠. 그래서 사랑에 대한 기념이자 동시에 영화에 대한 기념으로 타이타닉을 2월 발렌타인데이에 맞춰서 재개봉을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과거 10년 전에 1,800만 달러로 3D 전원 작업을 진행했다고 하죠. 하나로 약 226억이면 영화 한 편을 제작할 돈인데요. 감독님께서 밝히신 바로는 25주년은 10년 전 진행한 4K 리마스터링과 3D 컨버팅 작업에 과거에 없었던 돌비 애티모스를 추가한 버전으로 재개봉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영화 처음부터 엔딩 크레딧 끝까지 추가로 이스터에그를 추가하거나 바꾼 장면은 없다고 하셨죠. 4K HDR 및 HFR로 리마스터링해서 정말 볼거리 하나는 보장하는 작품입니다. 타이타닉은 여러 재개봉을 통해서 현재 3위까지 위치에 올랐는데요. 첫 개봉으로 18억 달러를 달성하고 이후 재개봉을 포함해서 약 21억 9천만 달러로 현재 전세계 흥행순위 3위를 차지하고 있죠. 타이타닉은 미국에서 15주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유일무이한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1997년 당시 미국 티켓값이 약 4.69달러였던 것을 감안하자면 타이타닉의 흥행 성적이 엄청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티켓값 자체가 엄청나게 오르고 아바타 물의 길이 더 비싼 특별관에서 상영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더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 25주년 재개봉의 흥행 성적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많은 타이타닉 팬들이 하는 이야깃거리가 있었는데요. 바로 잭은 죽지 않을 수 있었다. 타이타닉 후반부를 보시면 침몰 후 구조되기 전 잭은 물 위에 나무 조각을 찾아 로즈를 올려주고 잭은 매달린 채로 있는데요. 결국 잭은 저체온증으로 동사하게 되고 로즈는 구조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안타까움을 느낀 관객들은 잭이 살 수 있지 않았느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 왜 잭이 로즈가 타고 있는 나무판에 같이 올라가지 않았냐는 것이죠. 2016년 미스버스터즈 호기심 해결사라는 방송에서 사실 둘 다 올라가서 살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과거 과부학적 분석을 통해서 나무판에서 한 명만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알다시피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사실적인 묘사를 중요시합니다. 당장 아바타 물의 길만 봐도 판도라라는 행성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번 25주년을 맞아서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답게 큰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타이타닉 촬영 당시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케인트 윈슬렛과 비슷한 키와 몸무게를 가진 스턴트맨 2명과 함께 추운 물테크 속에서 해당 장면을 재현한 것인데요. 실제로 온도와 상황을 바탕으로 장소를 준비하고 그들에게 영화 속 옷과 비슷하게 입혔으며 몸 상태와 저체온증 여부를 알기 위해 그들의 내부에 온도계를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문과 관련해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실험을 진행했죠. 일단 나무판 위에 잭이 올라갔다면 두 스턴트맨은 나무판 위에 올라가게 하였는데 스턴트맨 모두 몸의 절반 이상이 물에 잠겼고 나무판은 완전히 잠길 듯 했죠. 두 사람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를 발전시킨 두 번째, 둘을 앉게 하여 상반신은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체는 물에 잠기지만 상체는 안전하게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었죠. 오래 살 수 있어 보입니다. 물론 다음의 실험은 실제 영화 속에서의 침몰과 재난 상황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잭과 로즈의 상황에 대입해서 두 스턴트맨이 영화 속 모든 장면을 따라하게 했는데요. 실제 침몰 상황 속에 로즈를 구해주는 잭의 모습 말이죠. 그리고 로즈가 구명조끼를 잭에게 주는 상황까지 추가적으로 연출하였을 때 잭은 훨씬 높은 가능성으로 살 수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번 실험에서 눈에 띄는 것은 잭을 재현한 스턴트맨이 물 밖에 나와 있을 때 격한 상체 움직임을 보였는데 실제 낮아진 체온을 원래 상태로 돌리기 위해 몸에서 열을 생산하려고 근육을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를 살리는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은 다음에 실험을 진행하면서 잭이 나무판에 올라갔다면 살았을지도 모르지만 변수가 많다. 그리고 잭이라면 로즈를 위태롭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다시 이 영화를 찍게 된다면 문 크기를 작게 할 것이라고 하네요. 사실 이 영화에서 과학적인 사실보다 사랑과 죽음, 영혼에 관한 이야기에 집중해야겠지요. 우리가 잭이 죽었을 과학적 근거에 혈안되어 있다기보다는 잭과 로즈가 둘 다 살아남아서 사랑을 이어갔으면 하는 희망, 관객들이 캐릭터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에 이런 실험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좋은 영화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죠.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남아 더 의미 있는 영화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블록버스터 영화이자 사랑과 낭만이 담겨있는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 그리고 그 속에서 각자 고군분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타이타닉을 많은 관객들이 계속해서 좋은 작품으로 기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회색안경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